가자. 오케이. 자, 우리가 지난주에 뭐에 대한 얘기를 했냐면, 검정기 얘기했었죠. 그죠? 기억나지? 자, 이 검정기 같은 경우에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 정전기 유도 현상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정전기를 유도해내는 현상인데, 자, 먼저 거기 전기 발생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마찰 전기에 대한 얘기를 했었지. 이 마찰 전기 같은 경우에는 두 물체를 마찰시켰을 때 나타나는 전기죠. 자, 이때 이동하는 게 뭐라 그랬냐? 이동하는 거? 전자가 이동한다 그랬죠. 자, 플러스인 원자 핵은 이동하면 안 돼요. 자, 마이너스인 전자가 이동을 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하나의 대전되지 않은 물체에서, 대전이라는 거는 전기를 띠는 거를 얘기하는 거라 그랬고, 대전체는 전기를 띈 물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리고 대전되지 않은 물체인데, 옆에 대전체가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된다?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자, 마이너스인 전자가 몰려간 쪽은 마이너스, 그 다음, 부족한 쪽은 플러스를 띠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하를 띌 수 있다. 그걸 이용하는 게 검정기였죠. 자, 이 대전이 됐나 안 됐나를 알아보는 게 바로 이 검정기였었어요. 자, 오늘 해야 될 거는 전기의 핵심이야. 우리가 이제 정전기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얘기한 정전기 같은 경우에는 정지에 있는 전기를 얘기했다면, 요번에 이제 흐르는 전기를 얘기를 할 거야. 자, 우리가 스위치에 불을 딱 하고 켰으면 불이 짠하고 켜져. 그럼 도선상에 뭐가 이동한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그때 그 흘러다니는 애들, 자, 40페이지 보자. 그 흘러다니는 애들을 바로 전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전류라는 거의 정확한 정의는 무엇이냐? 별표 딱 한 번만 해주세요. 자, 여기 지금 전류란 전하의 흐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전류란 전하의 흐름. 자, 전하의 흐름을 가지고 전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단위를 뭘 쓴다? 암페어라는 단위를 써요. 그리고 미리암페어도 있죠. 별표 한번. 1암페어가 의미하는 거는 바로 1000mA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자, 1암페어는 1000mA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다면 전하의 흐름이라고 그랬어. 이 전하라는 거. 자, 전기적 성질을 나타내는 기운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전자들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원자 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자, 이렇게 전기에는요, 플러스 전화, 마이너스 전하가 있는데, 이때 전류를 전하의 흐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자, 그러면은 이 전류라고 하는 것은 뭘 가지고 측정하냐면, 이 전류계라는 걸 가지고 측정하는데, 전류계 사용 방법은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럼 여기서 별표 또 한번 해줘야 될 거, 전류의 방향하고 전자의 이동 방향인데, 이게 조금 달라. 왜 다르게 나타나느냐? 이게 예전에 먼저 발견을 하는 게 뭐냐면은 전기를 먼저 발견하는 거야. 스위치를 딱 눌렀더니 짠하고 불이 켜져. 그럼 여기 안에서 뭐가 이동을 하네? 그때 약속을 한 게 플러스 전하의 이동을 약속을 해요. 그래서 플러스 전하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약속을 했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원자의 구조를 알아내고서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실제로는 전자가 이동을 하네. 즉 마이너스 전하가 이동하는 거죠. 전자가 이동을 하니까 전자는 어디서 어디로 가느냐. 전자 마이너스 띄고 있으니까 요거 밑줄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가요. 자, 이거는 실제 전자는 이렇게 가지만 우리는 어떻게 했다고? 약속했다고. 뭐라고?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간다고. 자, 여기 별표예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갑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 지금 전류의 방향하고 전자의 방향이 반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려하고 막 틀려오는데, 일단 전류의 방향 기억해 주세요. 이건 약속이에요. 어디서 어디로 간다? 플러스 극 쪽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간다라는 거. 이건 약속이고. 다음. 자, 실제 이 안에서 이동하는 건 전자라고 했어요. 전자는 마이너스를 띄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극 쪽에서 플러스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그림 보시게 되면, 자, 요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지금 전자가 나와 있고 원자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금속 안에서 자유전자들이 이동을 하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 전자들이 한쪽 방향으로 가고 있죠.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죠. 자, 이렇게 그림상에서 어디가 플러스고 어디가 마이너스고가 안 나와 있더라도 전자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으면 오른쪽은 무슨 극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얘기냐? 플러스 극에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왼쪽은 무슨 극에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냐?
마이너스 극에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야. 알겠죠? 자, 전자의 그림상에서 전자의 방향을 보고 어디가 플러스 극이고 어디가 마이너스 극인지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다음. 두 번째. 그럼 전류의 방향은 어디서 어디로 갑니까? 라고 얘기했죠. 전류는 어디서 어디로 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잖아.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왼쪽으로 가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전자의 방향의 반대가 전류의 방향이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얘네들이 이동을 할 때, 전자들이 이동을 할 때요. 그 나타나는 전하의 흐름을 우린 전류라고 하고, 자, 1암페어라고 하는 개념, 암페어라고 하는 개념은요. 전류의 세기를 의미하는데 이 전자들이 초당 몇 개나 지나가느냐에 따지는 거야. 나중에는 좀 더 정확하게 배우겠지만 지금은 초당 지나간 전하의 양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냥 초당 1초에 얼마만큼 지나갔니? 그렇다면 암페어 값이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전류가 세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야. 자, 그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전류계 사용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게 되는데 이 전류계 같은 경우에는요. 전류의 크기를 측정하는 애예요. 자, 보시게 되면 보이지? 자, 이게 지금 무슨 연결이냐? 자,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있죠? 전류는 어디서 어디로 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가겠죠? 자, 해보자.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전류계 사용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전류계는요. 여기 지금 보시면 건전지 있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여기 전구가 있죠? 이 전구에 얼마만큼의 전류가 흐르느냐 그런 거 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이때 전류의 방향은 어디서 어디로 가느냐? 건전지의 플러스 극 쪽에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이게 전류의 방향이에요. 자, 이게 전류의 방향인데 그때 우리는 이게 얼마나 센 전류가 흐르는지를 이 전류계라는 걸 통해서 측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 알아둬야 될 거, 플러스 단자는 전지의 플러스 극 쪽에.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자, 잘 보이나, 너희들 책 잘 보이죠? 여기 지금 빨간색 단자가 있죠? 그게 플러스 단자예요. 빨간색 단자, 플러스 단자는 한 개 있어. 자, 그 다음, 여기 검은색 단자가 3개 있죠? 이 3개는 마이너스 단자예요. 마이너스 단자가 3개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마이너스 단자 같은 경우에는요, 3개가 있는데 값이 다 달라. 그래서 최대값이 다 다르다라는 그런 얘기야. 자, 그 다음 플러스 단자. 여기 지금 건전지의 플러스 극 쪽이랑 이렇게 플러스 단자랑 연결돼야 되고 건전지의 마이너스 극 쪽이랑은 여기 마이너스 단자랑 연결돼야 돼요. 오케이. 자, 또 하나. 요거 직렬로 연결한다라는 거 꼭 체크해 주세요.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을 해줘야 돼. 직렬 연결. 직렬 연결이 뭔지는 알죠? 한 줄로 쭉 가면 되는 거야, 직렬 연결은. 자, 그래서 직렬 연결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전류값을 모를 때는요, 가장 큰 마이너스 단자를 먼저 연결한다 그랬죠. 아까 마이너스 단자가 3개 있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값이 큰 놈이랑 먼저 연결을 해주는 거야. 자, 그렇게 해서 재보고, 만약에 바늘이 조금밖에 안 움직인다. 자, 조금밖에 안 움직이면은 좀 더 다음 작은 단자로 연결해줘서 보는 거고. 이렇게 해서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야. 만약에 이 플러스는 플러스 극 쪽에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극 쪽에 연결해야 되는데 이걸 내가 잘못해서 반대로 연결했다. 플러스 극 쪽에 있는 거를 마이너스 극 쪽으로 연결했네. 이렇게 반대로 연결하면 바늘이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반대로 이렇게 가요. 역으로 돌아. 거꾸로 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0점에서부터 반대로 도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 직렬 연결을 해줘야 돼. 직렬 연결. 그것도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밑에 보면 전압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이 전압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전류는 뭐야? 흐름이죠. 이 전기 삼총사가 있어. 전류, 전압, 저항이야. 자, 그 중에서 전류는 흐름을 얘기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 전압은요. 그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을 얘기해 주는데 자, 전압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원인이라고 돼 있죠. 자, 단위는 뭘 쓰느냐? 볼트라는 단위를 써요. 자, 우리가 볼트라는 단위 굉장히 많이 익숙하죠? 건전지 단위, 그죠? 몇 볼트짜리니 뭐 이런 거. 그리고 가정에서 전기 쓸 때 몇 볼트 쓰고 있어요?
220V에 쓰고 있죠. 자, 이렇게 전압을 얘기를 하는데 이 전압이 있음으로 인해서 전류가 흐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전압의 그 크기를 측정하는 건 누구냐? 바로 전압계가 되는 거야. 전압의 크기를 측정하는 애는 전압계가 되는데 자, 이 전압계 같은 경우에는 역시 여기 좀 옆에 좀 나와 있죠. 자, 보세요. 회로 보실래요? 여기 지금 플러스는 플러스 쪽에 연결했고요.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쪽에 연결했는데 전류계와 전압계의 차이점 보이니? 전류계는 아까 한 줄로 쭉 연결했죠? 즉 직렬 연결이에요. 하지만 전압계는 무슨 연결이야? 이렇게 가다가 이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 이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 나뉘어져 있죠? 전구 있는 데서. 그죠? 자, 이거는 병렬 연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전압계는 무슨 연결한다? 병렬 연결을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 자, 체크해줘. 병렬. 자, 나머지는 비슷해. 플러스 단자는 플러스 극 쪽에 연결해야 되고요. 마이너스 단자는 마이너스 극 쪽에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린 다음. 역시 전압계도 마이너스 단자가 3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잘 모를 때는 가장 큰 쪽에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씩 낮춰주면 되는데 그럼 이 전압의 개념이 뭐냐?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단위는 볼트라는 단위를 쓴다 그랬죠. 자, 그럼 전류가 흐르게 하는 능력의 개념은 이 전류의 흐름을 물의 흐름이라고 놨을 때 바로 물의 흐름에서 수압에 해당해요. 자, 여기 지금 두 개의 통이 있는데 하나는 물이 많고 하나는 물이 적어. 그럼 이쪽은 수압이 세고 이쪽은 수압이 약한 거야. 이때 밸브를 열어주면 어떻게 돼? 수압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물이 이동을 하겠죠. 즉 수압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는 거야. 그게 전압이야. 이게 수압이 곧 전압에 해당하는 거야. 자, 우리가 요거 지금 물의 흐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보세요. 여기 지금 물레방아 있고 수로가 있고요. 밸브가 있고 펌프가 있어요. 자, 펌프가 하는 일. 물을 어떻게 하고 있어? 끌어올리고 있죠. 자, 물을 이렇게 끌어올리고 있는 거야. 그죠? 자, 물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 물이 끌어올려져 가지고 여기서 뚝 하고 떨어지면서 물레방아를 돌리는 거지. 그리고서 이렇게 흘러가죠. 물의 흐름은 전류예요. 물의 흐름은 전류. 자, 그럼 그 흐름을 만들어주는 애가 누구냐? 바로 수압이라는 거예요. 물의 높이 차이. 그죠? 그럼 그 높이 차이를 누가 만들어주고 있어? 펌프가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로상에서 봤을 때 전지에 해당하는 게 펌프예요. 전지에 해당하는 게 펌프야. 그럼 전압에 해당하는 거는요? 수압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돼. 알겠죠? 전압이 뭐에 해당합니까? 그랬을 때 펌프라고 쓰면 안 돼요. 전압에 해당하는 건 펌프에 의해 나타난 물의 높이차, 즉 수압이고요. 전지가 펌프에 해당하는 거야. 그래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회로상에서 전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앞쪽과 뒤쪽에 전기적 위치 에너지 차이, 전기 에너지의 위치 에너지가 서로 다르게 있다라고 상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건전지가 있으면 앞쪽과 뒤쪽에 이런 위치 에너지 차이가 있어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휘익하고 흘러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게 이제 전압에 대한 얘기였어요. 자, 전압은 볼트라는 단위를 쓰고요. 그 다음에 전류는 암페어라는 단위를 쓴다라는 거. 우리 41쪽에 한번 쭉 해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채점해보자. 여기 지금 1번에 다 됐죠? 자, 1번에 OX55. 자, 2번은 전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가는 거죠. 자, 그 다음 2번에 2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가는 거고요. 자, 3번에 555. 자, 4번에 전압 높이차 전지 전압. 자, 5번에는 전류 전지 전구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중에서 혹시 질문 있니? 4번에요. 자, 무엇에 의해 전류가 흐르는 것은 이라 그랬는데 전류는 뭐에 의해서 흐른다고? 전압에 의해서. 자, 밸브를 열면 무엇에 의해 물이 흐르는 것이냐? 높이 차이, 즉 수압에 의해서 물이 흐르는 거죠. 됐죠?
자, 그래가지고 따라서 뭐는 전기 회로에서 무엇을 계속 유지하는 역할을 하게 되느냐? 전지죠, 전지. 전지가 전압을 계속 유지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전지에 의해서 전압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거야. 자, 그 다음 또 질문 있니? 없니? 오케이. 자, 문제 풀기 전에요. 우리 먼저 43쪽에 1번 문제를 좀 먼저 볼래? 자, 43쪽에 1번 문제 먼저 좀 풀어보자, 일단. 한번 풀어보자. 43쪽에 1번 문제 한번 해보세요. 딱 10초 드립니다. 몇 번일까? 자, 3번 손. 오케이. 자, 3번인 거 알겠어요? 자, 먼저 왜 3번이냐라는 거지. 자,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전류는 뭐라 그랬어? 전하의 흐름이라 그랬어. 흐름. 오케이? 자, 전하의 흐름이야. 그러니까 흐름이야. 여기 지금 도선상에 지금 쭉 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전부 다 무슨 연결이야? 직렬 연결이죠. 직렬 연결이면 길이 한 길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자, 여기 지금 여기서 지나가는 애가 여기 지나가던 애가 전구를 지나고 난 다음에 여기도 지나가고 이렇게 가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0.2A면 여기도 몇 암페어 지나가고 있어야 돼? 0.2A 지나가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야. 길이 한 길밖에 없기 때문에 전류는 흐름이라 그랬어. 그걸 잘 기억해줘. 야, 물이 물이 저기 수로상에서 흐르는데 여기 흐르던 물이 여기도 흐르고 여기도 흐르고 여기도 흘러야 될 거 아니야. 그죠? 한 줄로 연결돼 있다면 똑같은 얘기야. 여기 흐르던 전류가 여기도 흐르고 여기도 흐르고 여기도 흐르고 직렬이면은 어느 곳에서나 뭐가 똑같다는 얘기냐? 전류값은 모두 같다라는 얘기야. 자, 직렬일 땐 말이 안 나와. 직렬일 땐 어느 곳에서나 전류값이 같아요. 자, 그런데 자, 주의해야 될 거는 있어. 뭐냐? 병렬일 때 얘기야. 자, 보세요. 여기 하나 더 그려볼게. 자, 여기 지금 회로가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하자. 자, 이게 무슨 연결인 거야? 병렬 연결인 거야.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건 이거예요. 자, 전류가 갑니다. 그죠? 아니, 뭐 그릴 필요 없어, 이건. 자, 전류가 갑니다. 이렇게 갑니다. 전류가 가다가 길이 두 갈래로 나뉘어지는 게 보이죠? 그죠? 그럼 여기 지나가는 전류가 있고 여기 지나가는 전류가 있겠지? 그래서 다시 합쳐지면은 다시 여기 전류랑 여기 전류가 같은 거야. 자, 전류의 세기를 I로 표시하는데 여기 I, 여기는 I1, 여기는 I2. 자, 그럼 여기는 I3라고 했을 때 I는 I1 더하기 I2랑 똑같고요. 그 다음 I3랑 같아요. 그러니까 나뉘어지기 전 전류랑 합쳐지고 난 다음에 전류는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거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전류는 흐름이에요. 길이 두 갈래 있으면 두 갈래로 나뉘어졌다가 합쳐지면 어차피 다 똑같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다음. 자, 이번에는 몇 번 문제를 좀 해보시냐. 2번 문제를 해보자. 전압계에 대한 얘기. 자, 역시 10초, 아니 15초 요거는. 자, 아까 얘기했던 거야, 근데. 왼쪽으로 회전했대요. 원래 오른쪽으로 돌아야 되는데 왼쪽으로 갔대요. 아까 했던 얘기야. 쉽죠? 아까 했던 얘기죠? 몇 번이야? 자, 다시 잘 생각해봐. 원래는 오른쪽으로 돌아야 되는데 반대로 돌았대요. 이렇게 반대로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는 반대로 연결했기 때문이야. 아까 플러스 단자는 플러스 극에, 마이너스 단자는 마이너스 극에 연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꿔 끼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3번이 되고요. 아까 몇 번? 4번이라 그랬나? 마이너스 단자를 더 큰 단자에 연결한다 그랬는데 이때 제대로 연결했으면은요. 이 바늘이 만약에 내가 연결한 것보다 더 센 전압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바늘이 어떻게 되겠어? 최고치에 쭉 하고 가버리는 거야. 그럼 그때는 어떻게 돼야 돼? 더 큰 단자로 옮겨줘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 오케이. 자, 그럼 이제 42쪽, 43쪽 나머지 문제들도 한번 쫙 다 해볼까? 그 다음 문제가 어렵진 않으니까 42, 43쪽 나머지 문제들 한번 해보자. 네, 자, 풀이해보자. 자, 먼저 1번. 1번 많이 틀렸는데, 자, 1번에 옳지 않은 것 그랬어요. 자, 우리가 전류는 전자의 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지.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 뛰는 거 맞죠? 이 전자가 이동을 하면서 전하를 운반하는, 이거 맞는 얘기예요. 전하를 운반시켜주는 거야. 전자가 이동하면서. 전자의 이동 방향은 전류와 같다가 아니라 어때요? 반대죠. 전류의 방향과 전자의 방향은 반대죠.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가는 반면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간다라고 약속했다 그랬죠.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 전류의 방향보다 전자의 방향이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전류의 방향을 먼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어요. 정답은 3번하고 5번이 돼야 돼. 자, 2번에 보세요. 자, 2번 보시면 전자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 A에서 B 쪽으로 가고 있는 게 보이죠? 그렇다면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니까 B가 플러스 극이란 얘기고요. A가 마이너스 극이란 얘기예요. 그럼 전류는요? 반대죠? B에서 A로 가야 되죠. 자, 전류는 B에서 A고요. 그 다음에 전자 마이너스, 그러니까 4번이겠네요. 자, 3번도 많이 틀렸던데 거기 가나는 도선 내의 원자와 전자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일단 가를 보세요. 전자들이 한 방향성을 갖고 있니? 아니죠. 무질서하게 이동하고 있는 거죠. 무질서하게 이동하고 있을 때는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 안 흐른다는 얘기야. 가는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 나는 전자가 C에서 D 쪽으로 가죠. 전자가 D로 간다는 얘기는 D가 플러스 극이라는 얘기고요. C가 마이너스 극이라는 뜻이죠. 자, 옳은 것을 보이는 대로 옳은 것은 가나는 전류가 흐름 반대 아니죠. 가는 전류가 안 흘러요. 그러니까 기억 틀렸어요. 가에서 A는 전지의 마이너스 극에 연결되어 있다 그랬는데 가에서는요. A가 마이너스인지 B가 마이너스인지 몰라요. 나의 경우 D에서 C로 그쵸? D에서 C로 가야 되겠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야 되니까 전류는. 가나 모두 원자핵은 이동하지 않는다. 자, 잘 기억해야 돼. 원자핵, 즉 플러스는 이동하지 않아요. 누구만? 전자만 이동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답은 티글리을이니까 5번이 되겠네요. 됐죠? 4, 5, 6에서 혹시 질문 있니? 4, 5, 6번은 많이 맞았던데. 질문? 없어요. 1, 2번 했고. 그럼 옆에 3번도 했니? 자, 3번의 답은 뭐니? 그렇지. 5번이죠. 자, 5번에 전지는 지속적으로 전자를 이동시켜 전류를 흐르게 하는 거죠. 펌프가 물을 퍼올려서 물을 흐르게 한다. 전지가 펌프, 물을 계속 이렇게 물이 흐르게 하는 건 전자를 이동시켜서 전류를 흐르게 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1번 해보자. 실전 문제 1번. A는 무슨 극? A는 무슨 극? 마이너스 극. B는 플러스 극이라고 써주세요. 자, 그럼 질문이 뭐니? 전류가 흐르니 이거 지금?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 흐른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전자가 B방향으로 일정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 전류는 어디로 가요? B에서 A 쪽으로 가요 라고 얘기해야 돼. 전류의 방향은 B에서 A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전자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은 반대니까. 조금 어렵죠, 그죠? 자, 다음 거 보자. 이번에는
저항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자, 이게 그 전류는 흐름이라 그래서 흐름. 그 다음에 그 흐름을 만들어주는 애가 전압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그 흐름을 방해하는 애들이 있네. 우린 그거를 저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 요거부터 얘기해야 돼. 저항.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 단위 뭘 쓴다? 옴이라는 단위를 써요. 아까 암페어도 그렇고요. 볼트도 그렇고요. 옴도 그렇고요. 다 사람 이름이에요. 과학자 이름이야. 옆에 나오죠? 독일의 물리학자로 옴의 법칙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저항의 단위를 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1옴의 정의가요. 1옴이라고 하는 거. 1옴이 어느 정도의 크기를 얘기하냐면 1볼트를 딱 걸어줬어. 그랬더니 1암페어가 흐르고 있네. 그럼 거기에 저항이 1옴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다음. 그렇다면 이 전류와 전압과 저항의 관계, 요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주인공은 전류야. 전류는 흐름이야. 야, 막 흘러가려고 그러는데 저항이 있네. 그럼 잘 흘러가겠어? 못 흘러가겠어? 저항이 크면 클수록 전류는 작아지는 거야. 전류와 저항은 무슨 관계냐? 한비례 관계라는 거예요. 저항이 셀수록 전류는 작아지는 거죠. 근데 전압은요. 전압과 전류는, 자, 전압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야. 원인이야. 그러니까 전압이 세면 셀수록 전류도 잘 흐르겠죠. 전류와 전압은 비례 관계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게 요 식이야. 이게 옴의 법칙이야. 별표 왕창 쳐주셔야 돼. 자, 전류는요. 전압하고는 비례 관계고 저항하고는 반비례 관계예요. 자, 우리 전류의 세기를 약자로 I라고 표시할 거예요. 저항은 R, 전압은 V라고 하는데, 그래서 I는 R분의 V, V는 IR, R은 I분의 V. 이게 옴의 법칙이에요. 알겠죠? 자, 이게 옴의 법칙이야. 자, 그 얘기는 뭐냐? 여기 옴의 법칙. 도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도체의 양 끝에 걸리는 전압에 비례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전압이 커지니까 전류도 같이 커지고 있죠. 전압과 전류는 무슨 관계냐? 비례 관계구나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압과 전류는 이렇게 비례 관계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이게 옴의 법칙이야. 자, 그러면 옆에 또 저항이 왜 생기느냐야. 저항이 생기는 이유는 뭐 간단해요. 전자가 가는데 원자랑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원자랑 충돌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뭐 하고 있다는 얘기야. 가는데 방해를 받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 방해받는 게 바로 저항이거든요. 알겠죠? 됐니? 오케이. 자, 하나만 더 얘기하자. 또 얘기할 게 뭐냐면, 여기 지금, 여기는 안 써져 있나? 안 써져 있는데. 자, 방금 얘기했듯이 저항이 생기는 이유는요, 전자들이 지나가는데 원자랑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그럼 생각을 해봐. 자, 도체가 이렇게 있어요. 도체가 이렇게 있어요. 1번하고 2번이 굵기가 똑같아요. 야, 지금 내가 잘못 그렸지만 굵기는 똑같아. 근데 길이는 2번이 더 길어. 그럼 전자 입장에서 지나갔는데 누가 더 많이 충돌하겠어? 알겠죠? 그럼 저항은 1번하고 2번 중에 저항은 누가 더 크다는 얘기야? 2번의 저항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길이가 길수록 저항이 큰 거야. 길이가 길수록 저항이 크다야. 자, 다음 보세요. 요번엔 자, 이런 애가 있고요. 이런 애가 있어요. 1번하고 2번이 있는데 1번은 가늘고 2번은 두껍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1초 동안 지나가는 전자의 양, 1초 동안 지나가는 전자는 누가 더 많겠니? 그렇죠. 넓은 애가 더 많이 지나가겠죠? 이해돼요? 자, 많이 지나갈 수 있다는 얘기는 저항이 크다는 얘기야, 작다는 얘기야? 작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자, 이거 써주세요. 저항은 비례합니다. 뭐에 비례합니까? 길이에 비례해요.
자, 그런데 단면적이 넓어지면 저항은 작아져요. 뭐에는 반비례하느냐? 단면적에는 반비례해요 라는 얘기야. 저항은 길이에는 비례하고 단면적에는 반비례해요. 물질들마다 당연히 저항값이 다를 거야. 왜냐면 원자 배열이 다르니까. 그래서 금을 쓰느냐, 은을 쓰느냐, 구리를 쓰느냐, 철을 쓰느냐에 따라서 저항값은 달라져요. 그런데 똑같은 구리를 쓰는데 길이가 기니 아니면 단면적이 넓니 이런 거에 따라서 역시 저항값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야. 재질이 똑같다면. 요거요, 요 가운데? 비례 표시. 이거 비례 표시예요. 아직 수학에서 안 배웠나? 자, 수학보다 먼저 배우는 거야. 이거 비례 표시야. 우리 비례가 뭔지는 알지? 하나가 커지면은 나머지 옆에 것도 같이 커지는 거. 오케이? 배웠지? 1차 뭐지? 자,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값도 커지죠. 그죠? x와 y는 비례 관계라는 거. 그 얘기하는 거야. 그 비례 표시를 그렇게 표시를 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i와 v는 비례 관계, i와 r은 반비례 관계. i가 뭐라고요? 전류. v가 뭐라고요? 전압. r은 뭐라고요? 저항이요. 자, 그럼 우리 이거 3번 또 써보자. 자, 여기다가 자, 전류, 전압, 저항에 대한 얘기인데요. 먼저 기호로 쓸 때 단위는 뭘 쓰니에 대한 얘기야. 먼저 전류는요. 기호로 쓸 때 I로 표시해요. 전류의 세기를. 단위는 암페어라는 단위를 쓰죠. 자, 전압은요. V로 표시해요. 단위는요. 볼트를 쓰죠. 자, 마지막 저항은요. R로 표시해요. 단위는요. 오음이라는 단위를 쓰죠. 이게 좀 자유자재로 돼야 될 게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예전엔 계산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요즘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 아마 기술 시간에도 배울 거야. 자, 전류는 I, 암페어, 단위는, 자, 전압은 V, 단위는 볼트, 저항은 R, 단위는 오음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됐죠? 지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한 게 전류, 전압, 저항이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기 삼총사야. 전류, 전압, 저항. 개념을 눈에 보이지 않는데 막 숫자 집어넣고 막 계산하고 그래야 돼서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개념만 잘 잡아주시면 돼. 전류는 흐름, 흘러가는 거. 그 흘러가게끔 만들어주는 애가 전압. 근데 그 막 흘러가려고 그러는데 방해하는 애가 저항.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저항은 길이가 길어질수록, 자, 도선의 길이가 길수록 저항은 커지고요. 도선의 굵기가 굵으면 저항은 작아진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걸 왜 얘기하냐면 지금 밑에 저항의 직렬 연결이냐 병렬 연결이냐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자, 저항을 직렬로 연결했대요. 직렬로 연결했다는 얘기는 뭐야? 한 줄로 간다는 얘기지, 그지? 자, 직렬로, 지금 여기 보시면요. 이게 저항이야. 이게 전구가 저항이야. 자, 그래서 저항을 직렬로 연결했을 때는 이렇게 가다가 이것도 저항, 이것도 저항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전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얘도 지나가고 얘도 지나가야 된대. 자, 얘도 지나가고 얘도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저항을 둘 다 똑같이 지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항의 길이가 길어지는 효과야. 자, 이렇게 되면 전체 저항은, 이 회로상의 전체 저항은 어떻게 되느냐? 커진다라는 그런 얘기야. 자, 요거를 이제 간단히 표시하면, 너희들 혹시 얘가 뭐니, 얘? 얘가 저항이야, 저항. 전구는 표시가 이렇게 돼요. 전구 표시는 이거예요. 오케이? 얘는 누구니?
전지죠. 긴 쪽은 무슨 극? 플러스 극. 짧은 쪽은 마이너스 극이에요. 오케이?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기호가 이게 플러스, 이게 마이너스 극인 전지예요. 이게 전구, 이게 전지. 자, 요거 이제 많이 나올 텐데 이게 저항. 그 다음에 요건 뭘까요? 자, A는 누구의 단위라고? 전류. 자, 그럼 A 이렇게 표시해 놓은 이 아이는 누굴까요? 바로 전류계를 의미해줘요. 전류계. 자, 그럼 이렇게 표시한 이 아이는 누굴까요? 그렇지. 전압계가 되는 거예요. 전압계. 이건 알겠죠? 이건. 요거. 찍. 이건 뭐예요? 스위치죠. 스위치. 또 뭐가 있나?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다음에 교재는 이런 것도 안 써놨어.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하는 방법들도 있어요. 이게 다른 교재라든가 아니면 다른 교과서라든가 또 다른 교재들에 보면은 문제들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아마 표시가 나올 거야. 간단하게.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그림을 다 그려놨지만. 자, 또 지운다. 다 썼니? 오케이. 자, 그럼 저항에 직렬 연결되어 있는 요거를요 그림으로 그려보면요 기호로서 이렇게 모식도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전구 하나, 전구 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자, 얘를 연결해서 그려보면은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전구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알겠죠? 그림 못 그린다. 자, 그럼 여기 지금 얘는요 전류 입장에서는 여기도 지나가고 여기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저항이 길게 연결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야.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느냐? 저항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얹어 있는 거지. 전류 입장에서는 단면적이 넓어지는 효과를 갖게 되는 거야. 그럼 전체 저항은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작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까 저기 전류 잠깐 얘기하면서 얘기했었는데, 자, 전류를 얘기할 때 직렬 연결에서는요 여기나 다 똑같은 전류가 흐른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I1이야, 여기가 I2야, 여기 I3야, 여기 I4야. 그럼 이게 전부 다 어떤 전류가 흘러? 같은 전류가 흘러요. 여기 2A 흐르고 있으면 이 전구에도 2A 흐르고 이 전구도 2A 흐르고 이 전구도 2A 흐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어? 전류가 가다가 일로 가는 놈. 자, 10A가 가고 있었는데 이쪽에 5A 갔대. 그럼 여기도 5A 갔어. 그리고 다시 합쳐졌을 때 이쪽에서는 10A가 가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 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거는 전류에 대한 개념이야. 자, 그러니까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곳에서는 뭐가 똑같냐? 전류가 일정이에요. 야, 글씨가 왜 이러냐? 자, 직렬 연결에서는요, 잘 써보자. 전류 일정. 자, 그 다음 병렬 연결일 때는요. 자, 이 병렬 연결일 때는요, 뭐가 똑같이 걸리느냐? 자, 전압 일정. 전압이 일정해요. 직렬 연결일 땐 전류값이 일정한데 병렬 연결이면은요 전압이 일정해요. 자, 여기에 지금 여기에 5V야. 그럼 여기도 5V 걸리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야. 자, 근데 얘는요 여기가 5V야. 그럼 여기는 2.5V, 여기는 2.5V 걸리고 있어요. 전압이. 물론 저항이 똑같을 때 얘기야. 만약에 저항이 다르잖아? 그러면 센 저항에는 더 센 전압이 걸리고 약한 저항에는 더 작은 전압이 걸리게 돼요. 직렬일 땐. 근데 병렬일 땐 저항값이 달라져도 전압값은 똑같이 걸려. 그럼 병렬일 땐 뭐가 또 달라지는 거야? 전류값이 달라지게 돼요.
자, 이거를 우리 가정에서 쓰는 전기기구들은 무슨 연결하니? 220V에 연결을 하는데 이 전기기구들 무슨 연결해? 직렬 연결이야? 병렬 연결이야? 어? 야, 직렬 연결일 때 예를 들어서 여기 봐봐. 직렬 연결일 때 내가 요거 전구를 하나 껐어. 그럼 더 이상 전류 흘러 안 흘러? 안 흐르죠. 그러니까 가정에 있는 전기기구들은 다 무슨 연결했을까? 병렬 연결했어요. 하나 꺼지더라도 다른 거 안 꺼지게끔. 자, 여기 지금 요 전구 껐더라도 여기 전구는 켜져 있을 수 있죠. 왜? 전류가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이해되죠? 자, 그래서 가정에서는요, 병렬 연결을 해요. 우리는 초등학교 때 이걸 배웠어. 가정에서 무슨 연결합니까? 병렬 연결해요. 왜요? 직렬 연결하면 하나 꺼지면 다 꺼지니까요. 병렬 연결하면 하나 꺼져도 다른 거 안 꺼지니까요. 이렇게 배웠는데, 자, 이제 중딩돼가지고 이제 뭘 배웠느냐? 병렬 연결일 때 무슨 값이 똑같다고요? 그렇지, 전압값이 똑같다고. 가정에서 220V로 연결하는데 가정에서 다 병렬 연결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것도 있어요. 똑같은 전압이 걸리게끔. 자, 각 가정의 전기 기구들은 220V에 맞춰서 이렇게 나와 있을 거 아니야, 우리 한국에서는. 자, 그래서 220V의 전압이 똑같이 걸리기 위해선 병렬 연결해줘야 돼요. 알겠죠? 자, 여기 써있네. 가정용 전기기구는 병렬 연결되어 있으며 각 전기기구는 220V에 동일한 전압이 걸리고 전기기구를 각각 켜거나 각각 끌 수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직렬 연결한 건 없나요? 여기 퓨즈라는 애. 이 퓨즈라는 애 여기 보이니 요거? 자, 요게 퓨즈라는 애인데 이 퓨즈는요 직렬 연결을 해놔요. 어디에다가? 전기기구에다가. 이게 갑자기 센 전류가 확 들어와. 그러면은 그거를 안 끊어주게 되면은 기계가 고장 나거든. 그럼 벌어야 돼. 근데 퓨즈가 껴 있잖아. 센 전류가 확 들어와. 이 퓨즈가 센 전류에 의해서 녹아가지고 뚝 하고 끊어지네. 그럼 더 이상 전류가 안 흘러. 그러니까 퓨즈만 갈아 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죠? 기계는 멀쩡해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끊어졌을 때 전류가 못 오게끔 해야 되니까 직렬 연결해줘야 돼요. 여기 멀티탭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병렬 연결이에요. 알겠죠? 오케이. 옆에 3번 문제 먼저 볼까? 3번 문제. 아니다. 먼저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풀이를 또 한번 들어가도록 하자. 자, 채점해보자. 채점해보자. 어디 보자. 1번에 555 나왔니? 2번에 5x55. 자, 3번에 비례 관계죠. 그 다음. 자, 저항이 누가 제일 큰 거니, 이거? 그렇죠. C, B, A가 제일 작은 거예요. 4번에 병렬, 직렬, 병렬. 5번에 니은, 디귿, 리을. 자, 여기서 3번 좀 볼게요. 자, 3번에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우리가, 자, 3번에 보시게 되면, 저항값 구하는 식이, R은 I분의 V죠. 그죠? R은 I분의 V야. 전류분의 전압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가 전류, 여기가 전압이니까, I분의 V 한 값은, 요거부터 얘기하자. 기울기는 뭘 의미해요? V분의 I를 의미하죠. V분의 I는 결국엔 R분의 1을 의미하는 거와 같은 거죠. 왜냐면 R은 I분의 V니까. 오케이? 자, 그러니까 기울기가 큰 애가 저항이 작은 거야. 기울기가 큰 애가 저항이 작은 거야. 여기서는. 자, 간혹 문제에서는 이걸 바꿔서 내기도 해요. 전류가 밑에 있고 X축에 있고 전압이 Y축에 있을 수도 있어. 그때는 기울기랑 저항이 같은 개념이고. 자, 그래서 이때는 이제 C가 제일 크고 그 다음 B, 그 다음 A의 순으로 저항값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또 나머지 것들 중에서 질문 5번에요. 가정용 전기기구요?
아까 가정에서 쓰는 전기기구들은 다 무슨 연결한다 그랬어? 병렬 연결한다 그랬잖아. 가정에서 쓰는 전기기구들은 다 병렬 연결해야 돼. 같은 전압이 걸리고 각각 켜고 끄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그 얘기야. 또 질문 있니? 없니?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저연압 전류 저항의 관계 탐구하기 해가지고 첫 번째 나와 있는데, 자, 여기 긴 니크롬선, 짧은 니크롬선 이런 것에 나와 있죠. 긴 니크롬선, 짧은 니크롬선. 니크롬선이 바로 저항의 개념이야. 저항의 개념이고요. 여기 지금 전류계 전압계 직류 전원장치 스위치를 연결했어요. 그래서 1.2V씩 이렇게 높여가면서 전압을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전류의 세기를 측정한 거야. 그걸 표로 나타낸 거죠. 자, 여기 지금 1.2V였을 때 0.1A, 2.4V에서 0.2A, 3.6일 때 0.32A. 자, 이게 무슨 얘기야? 지금 전압이 증가하니까 전류도 커지네라는 거죠. 전압과 전류는 무슨 관계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비례 관계라는 거죠. 자, 근데 짧은 니크롬선 보세요. 자, 이게 짧은 니크롬선, 이게 긴 니크롬선이야. 차이 알겠니? 자, 짧은 니크롬선과 긴 니크롬선의 차이. 같은 전압을 걸었는데 긴 니크롬선의 전류가 작고 짧은 니크롬선의 전류가 크다라는 얘기야. 같은 전압을 걸었는데 긴 니크롬선과 짧은 니크롬선의 전류가 짧은 니크롬선이 더 크게 크게 흐른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저항은 누가 더 크다는 얘기야? 긴 니크롬선의 저항이 큰 거예요. 저항값은 긴 게 더 큰 거예요. 오케이? 저항이 크니까 전류가 작게 흐르는 거지. 전류와 저항은 반비례 관계니까. 됐나? 그래서 요 실험이 바로 그런 거고요. 그럼 여기서 저항값도 알 수가 있어요. 저항값을 어떻게 하느냐? 짧은 니크롬선 같은 경우에는 요 기울기를 보고서는 알 수 있죠. 기울기분의 1이 저항값이 되는 거죠. 저항은 기울기분의 1이 되는 거죠. 그게 뭐야? Y분의 X, 즉 전류분의 전압이 되는 거예요. 긴 니크롬선도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기울기분의 1로. 됐죠? 자, 그래서 전류는 전압에 비례해서 증가를 하고요. 니크롬선의 길이가 짧을수록 저항이 작고 길수록 저항이 크다라는 걸 보여주는 실험이에요. 네, 옆에 거 한번 해볼까요? (47쪽에) 이제 문제 채점하자. 47쪽에 보면은 1번에 자, 전류계 무슨 연결해야 하라 그랬어? 직렬 연결이죠. 전류계는 직렬이야. 전압계는 병렬 연결이죠. 자, 2번 잘 보세요.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단자는 500mA에 연결되어 있어요 라고 되어 있죠. 체크. 자, 그 다음 전압계의 마이너스 단자는 15V에 체크해 주세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걸 이제 읽을 때, 눈금을 읽을 때야. 자, 눈금 보이니? 자, 여기 전류계 눈금 잘 보시게 되면은요. 확대해서 보도록 하면은 요게 5A, 요게 50mA, 요게 500mA예요. 그러니까 여기 암페어가 5A, 그 다음에 500mA, 그리고 50mA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단자가. 그런데 내가 500mA에다 연결했으면 나는 이 바늘에 어디를 읽어줘야 되느냐? 500mA에 해당하는 요 눈금을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전류계는 몇 암페어예요? 200mA인데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몇 암페어냐고 물어봤죠? 1A가 1000mA니까 얘는 몇 암페어인 거야? 0.2A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 다음
여기도 보자. 전압계도 여기 지금 3V 그 다음에 이거 뭐라고 써있니? 두 번째 거. 너희들 보이니 그거? 15V 그 다음에 여기는 30V. 자, 3V, 15V, 30V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단자가 이렇게 3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15V에 연결했다 그랬죠? 자, 15V에 연결했으니까 우리는 누구 눈금을 읽어주면 돼? 여기 있는 중간 눈금을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거 몇인지 보이니 지금? 5하고 0 사이? 자, 5하고 0 사이 가운데 0.25니? 0.25 아닌 것 같은데? 아니죠. 3V? 화질이 너무, 내가 책을 볼게. 눈도 안 좋은데, 이거. 잠깐만. 어디 보자. 0하고 5 사이네요. 그죠? 그죠? 자, 그런데, 정 가운데가 아니라 가운데에서 옆으로 한 칸 더 간 거지. 그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총 몇 칸인지를 세어보세요. 총 몇 칸이야? 10칸이죠? 그러니까 한 칸당 0.5씩이라는 얘기야. 그럼 얘는 몇 볼트냐? 3볼트가 되는 거죠. 이해돼요? 한 칸당 0.5씩이니까 여기서 요게 가리키는 여기는 3볼트에 해당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3볼트라고 체크해 주시면 돼요. 눈금 어떻게 읽는지 알겠니? 야, 눈금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단자가 어디다 연결됐느냐 찾고요. 그 다음 그 마이너스 단자에 해당하는 숫자를 바늘이 가리키는 부분을 읽어주시면 된다라는 그런 얘기야. 그럼 저항은 얼마일까요? 자, 저항 갖고 하는 식 R은 I 분의 V였죠? I가 얼마예요? 자, 그리고 전류를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암페어 단위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I가 0.2A였잖아. 전압은 3V였잖아. 그래서 0.2분의 3V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몇 ohm이니? 15ohm 나왔니? 15ohm? 그래서 15ohm이 될 거예요. 됐니? 자, 보자. 이번에는요, 길이를 물어보네요. 자, 여기 보세요. AB의 길이는 이라고 물어봤어요. AB의 길이. 자, 길이가 누가 더 긴지 그걸 물어보는데, 야, 길이가 길면 저항은 어떻게 된다 그랬니? 그렇지, 커진다고. 알겠죠? 그럼 결국에 이 문제는 무슨 문제냐? 누가 저항이 크냐? 그거 물어보는 문제야. 저항이 누가 더 크니? A, B 중에서. A가 크니? B가 크니? 얘들아? 저항 어떻게 구한다고요? 저항은 I분의 V라고요. I가 뭐예요? 전류. V는 뭐예요? 이거 숫자 그대로 집어넣어도 되잖아. 여기 딱딱 맞는 거, 요거랑 요거 있네요. 자, A가 0.4분의 2고요. B는요, 0.2분의 2죠. 누가 더 큰 거예요? 그렇죠. B가 더 큰 거죠. 저항이 B가 더 크대요. A하고 B 중에 B가 더 크대요. 그럼 길이는 누가 더 긴 거예요? B가 더 긴 거죠. 알겠죠? 자, 단면적이 같을 때 길이가 누가 더 기니? 저항값이 큰 애가 더 긴 거야.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요. 이거 굳이 계산 안 해도요. 아까 얘기했잖아.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냐? 기울기는 전압분의 전류니까 저항분의 1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작은 게 저항이 큰 거가 되는 거야. 저항이 큰 놈이 길이가 긴 거가 되는 거고요. 자, 이번에 이제 또 4번의 그래프 문제인데, 자, 전압이 6V라면 전류는 몇 암페어 흐르겠습니까? 전압이 몇 배 늘어갔니, 지금? 3V일 때 0.2A래. 6V면 몇 암페어 흐르겠니? 전압과 전류는 무슨 관계라고요?
얘들아, 전압과 전류는 무슨 관계요? 비례 관계라고요. 전압이 셀수록 전류도 커진다고요. 근데 전압이 2배 커졌으면 전류도 2배 커져야죠. 몇 암페어? 0.4암페어야. 그럼 0.5암페어가 흐르려면 몇 볼트가 돼야 되니? 라는 거죠. 어떻게 될까? 몇 볼트? 7.5죠. 어떻게 되는 거야? 0.2암페어가 흐를 때 3볼트 걸렸어요. 그럼 0.5암페어가 걸리려면 몇 볼트 걸려야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됐니? 그래서 7.5볼트가 될 거예요. 휴. 자, 그 다음 이제 이번에는 48쪽 가보자. 48쪽에 48, 49 둘 다 문제를 풀어보는데 모르겠는 거 있으면 그냥 별표 치세요. 설명 들으면 되니까. 알겠죠? 8쪽. 자, 채점해보자. 1번에, 자, 1번에 3번, 2번에 2번, 3번에 5번, 4번에 4번, 5번에 3번, 6번에 2번. 자, 여기서 빨리 질문 좀 해보자. 질문이요. 1번이요. 자, 1번에 보시면, 자, 저항의 단위는 뭘 쓴다? 오hm 단위 쓰죠, 그죠? 기억 맞죠? 전류와 전압에 따라 달라진다. 니은이 옳지 않은 거라고 나왔네. 그죠? 왜 그럴까? 저항값은 전류와 전압에 따라 달라진대요. 근데 그게 옳지 않은 거야. 일단 디귿부터 전류가 흐를 때 전자의 움직임이 원자의 방해를 받기 때문에 생긴다. 디귿 맞는다 그랬죠. 그래서 답이 3번이라고 그랬는데 니은은 왜 옳지 않은 걸까? 저항값은 전류와 전압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R은 I분의 V라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R 값이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느냐? 자, 방금 밑에 나와 있죠? 원자의 방해를 받기 때문에 생긴다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지금 이런 물체가 있다라고 치자. 그럼 이 안에 원자들이 쭉 하고 나타나겠지? 그죠? 그러면은 내가 얘를 100볼트에다 꽂아도 또는 200볼트에 꽂아도 이 원자의 배열이 달라져 안 달라져? 안 달라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펜이 100ohm의 저항을 갖고 있다. 내가 이 펜을 100볼트에다 꽂았어. 그래도 100ohm이야. 왜냐면 그 100ohm의 저항은 이 원자의 배열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거든. 얘를 200볼트에 꽂았어. 그래도 얘는 100ohm이야. 그러니까 저항값은 전압류와 전압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뭐에 의해서? 여기 안에 있는 원자들의 배열에 의해서. 그래서 얘를 길게 늘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얘를 길게 늘리면은 그만큼 쭉 길어지면서 저항이 커진다 그랬고, 얘를 두껍게 만들어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저항이 작아진다 그랬고. 그런데 얘가 변화가 없으면, 저항이 변화가 없으면 저항값도 그냥 일정해요. 알겠죠? 그래서 몇 볼트에 꽂느냐에 따라서 저항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몇 볼트에 꽂느냐에 따라서 전류가 달라져요. 알겠죠? 저항을 다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이 저항의 길이를 바꿔주던가 단면적을 바꿔주던가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앞에서 길이가 긴 니크롬선, 길이가 짧은 니크롬선 이렇게 나눠서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저항값을 다르게 해보려고. 하지만 길이가 긴 놈이나 길이가 짧은 놈이나 하나만 갖고 하게 되면 저항값은 변화가 없어요. 왜? 기울기가 일정하게 나타나잖아. 또 질문? 없니? 좋아요. 뒤에 이제 1번 문제. 자, 고난도 보자. 1번에 2번, 2번에 4번, 3번에 1번. 됐죠? 여기서 질문. 자, 요 세 문제 질문. 없어? 얘들아, 틀렸으면 얘기를 해줘. 괜찮아.
없을 리가 없을 텐데. 그래, 빨리 좀 얘기해줘. 자, 3번 해보자. 자, 3번 해보시게 되면, 그래, 3번은 내가 꼭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질문을 해줘야 돼. 이게 뭐예요? 멀티탭이죠? 멀티탭은 무슨 연결이에요? 그렇지, 병렬 연결이에요. 자, 멀티탭은 병렬 연결이에요. 그러면 전기 기구를 연결을 하게 되면은 전기기구 개수가 늘어날 때마다 회로의 전체 저항과 전류의 세기가 어떻게 변할까를 물어보는데, 이거 보세요. 자, 내가 여기 지금 전구를 하나 연결을 했어. 여기 5V야. 이거 5ohm이야. 그럼 여기 몇 암페어 흐를까요? 오메 법칙. I는 R분의 V. 그렇지. 1암페어 흐르겠죠? 됐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다음. 내가 여기다가 전구를 하나 더 달았네. 5ohm이야. 자, 무슨 연결? 병렬이면 뭐가 똑같다 그랬니? 전압이 똑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5V 걸리고 여기도 몇 V 걸려요? 그렇지. 여기도 5V 걸리고요. 여기도 5V 걸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 5V 걸리니까 여기 몇 암페어 흐르겠어? 그렇지. 1암페어 흐르는 거야. 내가 전구를 하나 더 병렬로 달았다 그래서 아까 앞에 있었던 전구가 어두워지거나 밝아지거나 하지 않아요.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는 거야. 내가 하나 더 연결해보자. 하나 더 연결해서 전구를 5ohm짜리를 또 연결했네. 그럼 여기 몇 암페어 흐르겠니? 그렇지. 똑같이 1암페어야. 왜? 여기도 5V 걸릴 거니까. 전압이 똑같이 걸리니까. 병렬로 연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압을 똑같이 걸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했잖아.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거 보세요. 문제는 여기에요. 여기. 자, 여기가 전구가 하나일 땐 1암페어였지만 전구가 두 개 되니까 1암페어 되니까 여기 몇 암페어야? 2암페어 되겠지? 전구가 3개 되니까 1암페어 가야 되니까 여기 몇 암페어가? 3암페어 되겠지? 병렬로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전체 전류는 어떻게 되고 있어 지금? 커지고 있는 게 보이죠? 전체 전류는 커지는 거야. 그럼 전압이 일정한데 전체 전류값이 커져야 돼. 전류값이 커지려면 저항은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작아지는 거예요. 병렬로 연결할수록 전체 저항, 이 회로상에 각 전기기구의 하나의 저항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 회로의 전체적인 저항값은 작아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길로 들어가는 전류값이 커지게 돼요. 우리 왜 이런 문구 있잖아. 문어발식으로 연결하지 말라고. 멀티탭에다가 연결, 또 멀티탭에 또 연결, 멀티탭에 또 연결해가지고 문어발식으로 쭉 하고 연결하지 말라고. 이 얘기야. 왜 그러느냐? 문어발식으로 연결한다는 얘기는 계속 병렬이 늘어난다는 뜻이야. 병렬이 늘어나게 되면은 뭐 각각의 전기 기구들은 상관이 없지만 여기 허용할 수 있는 전류 이상의 이 도선이 허용할 수 있는 이상의 전류값이 흘러버리게 되면은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너무 과전류가 흘러서 지가 허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전류가 흐르면 과전류가 흘러서 어떻게 돼? 불이 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너희들 그 집안에 어딘가에 누전되고 또 과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갑자기 전기 차단기가 툭하니 내려가는 거. 뭐 느껴본 적 있을까 모르겠네. 그럼 어딘가에서 합선이나 뭐 과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뜻이야. 이상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럴 때는 이제 코드 이렇게 멀티탭 병렬로 많이 연결했나 안 했나 그런 거 좀 확인해보고 몇 개 빼보고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 알겠죠? 그래서 회로 전체 저항은 어떻게 된다? 작아지고 그 다음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증가한다가 되는 거예요. 자, 또 뭐라고요? 3번에 답이 뭐냐고요? 1번. 됐니? 자, 그 다음에 자, 옆에 실전 논술 유형 연습, 실전 연습 보자. 1번. 자, 지금 니크롬선의 저항이 몇 ohm입니까? 라고 그랬는데 전압 나오고 전류 나왔으니까 저항 알 수 있겠죠?
R은 I분의 V잖아, 그지? R은 I, 전류분해, 즉 1분의 1A일 때 1.5V니까 1.5니까 몇 암페어야? 몇 ohm이야? 1.5ohm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를 바탕으로 니콜슨선의 전압과 전류의 세기 관계는 무슨 관계인 거야? 비례 관계죠. 전압이 세지면 세질수록 전류값도 커집니다. 라는 그런 얘기죠.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시간이 다 됐네요. 자, 고생했고요. 우리 오늘 여기까지 얘기합시다.